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온라인 입학 설명회 사회를 맡은 크립스쿨 학생회장 박일규입니다. 2021년도 후기 크립스쿨 입학 설명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일정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입학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UST 크립스쿨 소개, 전공 소개, 졸업생 특강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행사 진행을 위해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는 자동으로 음소거 되며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채팅창을 활용하여 글을 적어주시거나 손을 들어주시면 음소거를 해제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만큼 크립스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크립스쿨 입학을 희망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스쿨 대표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스쿨 대표 교수 김승준입니다. 먼저 온라인 후기 크립스쿨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본 시간이 UST 크립스쿨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초청을 해서 여러 시설이나 여러 교수님들의 육성을 들으면서 하였으면 더욱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정이어서 지금 온라인으로도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인사말 이후에 여러 전공 책임 교수님 그리고 주임 교수님들로부터 여러 전공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 기관 그리고 UST 스쿨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이 선배가 되는 UST 졸업생의 설명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우리 생명연 크립스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크립스쿨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고 그리고 또 합격하셔서 이 다가오는 바이오 시대에 여러분과 그리고 생명연의 여러 교수님들과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스쿨 및 전공 소개 시간입니다. 스쿨 소개는 생명과학 전공 책임 교수님이신 이승욱 교수님께서, 전공 및 세부 전공 소개는 각 전공의 주임 교수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전공 및 세부 전공 소개도 각 주임 교수님께서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승욱 전공 책임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전공 책임교수 지승욱입니다. 저는 오늘 후기 입학 설명회에서 전공 소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과학 전공과 생명공학 전공 소개에 앞서서 저희 기관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은 첨단 생명과학 기술 분야의 원천 기술 개발 보급 및 바이오 경제 견인을 이라는 미션을 담당한 기관으로서 1985년도에 처음으로 설립이 돼서 현재 1,205명의 연구 인력과 1,865억 원의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으로서는 2개의 분원과 1개의 본원, 그다음에 3개의 연구부, 그다음에 2개의 사업부와 3개의 지원본부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대전 본원에서는 기초 원천 융복합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창 본원에서는 바이오 의학 인프라를, 전북 본원에서는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주된 연구 현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은 건강한 삶과 바이오 경제를 구현하는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중점 연구 분야로서 바이오 의학, 바이오 융합 소재, 바이오 아젠다, 바이오 인프라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연구 성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985년 개원한 이래 기반 구축기와 도약기를 거쳐서 현재 최근 10년간 CNS급 24편을 논문을 게재하는 등의 이런 발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UST의 주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T는 국가연구소와 함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인재를 선도 양성한다라는 이런 미션 아래 현재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연구소 대학원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32개의 캠퍼스 1,352명의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고 2,6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UST는 생명과학을 비롯해서 이와 같이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으며 UST만의 차별화된 역량으로서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연구 역량으로서 대형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우수 성과들을 창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첨단의 연구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이런 해당 분야의 전문가 그룹의 공동 지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패컬티 면에서도 국가연구소 박사 인력 풀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학생과 교수의 비율이 1대1 수준에 이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의 협력과 이런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교육 환경 등 이런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커리큘럼 면에서도 이런 신생 융복합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전공들을 도입을 하고 커리큘럼에 반영을 해서 이런 최대한 국가나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 측면에서도 교육 국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외국인 학생 비율이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처우 면에서도 학생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라고 하는 안정적인 학업을 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UST의 대표 성과를 말씀드리게 되면 생명공학을 비롯해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상위권의 논문 실적을 보여주는 성과들을 최근 창출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으로부터 세계 183위, 국내 2위 대학 순위로서 발표가 되는 등의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UST 캠퍼스 현황을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 걸쳐서 32개, 23개의 캠퍼스와 9개의 스쿨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도 중에 한 스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크립스쿨의 주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이런 크립스쿨은 글로벌 바이오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크립스쿨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현재 2004년 이래 캠퍼스가 설립된 이래 현재 교원은 132명, 학생은 20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크립스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이라는 두 개의 전공을 갖고 있고 각 전공은 4개의 다음과 같은 세부 전공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별 교원의 현황으로서는 생명과학에 92명, 생명공학에 40명의 교원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현재 생명과학에서 전공에서 137명, 생명공학에서 72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공통과정이 13개, 그 다음에 생명과학 심화과정이 22개, 생명공학 심화과정이 21개 등 총 56개의 강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별로 서로 교차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외부 세미나라든지 현장 연구의 과목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우 및 복지에서는 저희가 국내 최고 수준의 이런 복지 혜택을 학생들에 제공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연수 장려금 측면에서도 등록금 이외에 연수 장려금을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고 기숙사도 대전과 오창, 정읍에 기숙사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복지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는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 연차 휴가 부여, 건강검진, 단체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선택적인 복리후생과 출산 격려금과 어린이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제도로서 장관상이나 USD 총무장상과 같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포상을 그동안 지원해서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구 활동 및 교류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협력 세미나를 통해서 기업체를 현장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학생들 간의 저널 클럽 운영을 또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 자치회인 학생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이외에도 재학생 졸업생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홈커밍데이 또 문화 행사 등을 지원을 하면서 학생들 간의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현장에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이코어라고 하는 계약 학과를 역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금 기업체 채용 전의 채용 조건형, 취업 후에는 재교육형이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현재 국내 13개의 선도기업과 계약학과를 협약 및 체결해서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크립스쿨의 졸업생 현황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제 박사 졸업할 때 평균적으로 연구 실적이 논문 5.2편, 특허 1.1편, 석사의 경우에는 논문 1.5편을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는 우수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고 2006년부터 20년 사이에 졸업생 중에서 88%가 취업이 된 것으로 보실 수 있고 나머지 12%도 진학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연연과 기업체, 대학,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분야로서 졸업생들을 배출했고 그 중에서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대학이나 출연연 분야에서 많은 정규직 연구원, 생명연의 경우에는 특히 14명이나 되는 정규직 연구원들을 배출했고 그 중에서 2명은 이미 USD 교원으로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립스쿨의 전공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전공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생명과학 전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능유전체, 두 번째는 단백질 구조생물학, 세 번째는 생명정보학, 네 번째는 생명분자과학을 세부 전공으로 운영을 되고 있어서 생명과학의 전 분야를 커버하기 위한 연구 분야들을 지금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한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각 세부 전공별로는 세부 전공의 주임 교수님들께서 차례대로 전공을 소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유전체학 분야의 주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기능유전체학의 박경찬입니다. 기능유전체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유전체학은微生物산업에 유용한 유전자에 대한 제방 규명에 발굴과 기능 규명에 필요한 제방 기술 습득 활용에 하고 그럼으로써 생명체의 발생 및 분화 원리, 진화 발생 및 조절 원리 파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관련된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능유전체학에서는 유전체학, 고성유전체학, 단백제학, 생물정보학을 포함한 요즘 유행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의 기초 연구와 그리고 이로부터 유도된 대규모 유전자에 대한 분석, 그리고 배양세포, 오가노이드, 그리고 질환 모델 등을 이용한 통합적인 유전자 기능 규명, 그리고 이런 규명된 유전자에 대한 질환 치료 기술, 세포 치료 기술 등을 저분자 약물, 또 카이테 같은 면역 치료 기술 등을 활용하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유전체학에 최근에 발표된 주요 연구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역 치료와 관련된 그러한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네크롭토시스 유도를 통한 새로운 항암 면역 치료 방법 제시한 것과 그리고 CAR-NK 치료제의 개발 연구와 관련된 그러한 기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질환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프로타 기술, 그리고 노화에 따라 근육이 감소하는 그러한 근육 감소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술 등에 대한 결과를 최근 도출하였으며, 또한 요즘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그러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연구 기술, 그리고 에피제네틱 후성 유전체학의 관련된 그러한 연구 기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빅데이터, RNA 트랜스크립톤 같은 그러한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질환 원리 기능 기술 등에 관련된 연구 실적을 주요 논문과 특허 기술 이전 등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기능 유전체학에서 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연구 성과들은 대안서 사회 적용 분야를 고려해 본다면 현재 암과 비만 그리고 대사질환 등 같은 다양한 난치성 질환들은 현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가되는 난치성 질환들에 대해 바이오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접근 그리고 근원적 치료 기술을 개발하여 건강한 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 유전체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 유전자 세포 치료제 개발 등 국가 차세대 신사업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신약 개발 등 미래 첨단 연구 의료 분야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래 유망성으로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노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난치성 질환들에 대해서 난치성 질환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질환들에 대한 치료제는 기초 연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반하는 기초 연구부터 치료제까지 세포 치료제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세포 치료제까지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전가하고 있는 학과로서 그 응용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응용 범위와 필요성이 증가되어 있는 기능유전체학과의 연구 분야들을 연구를 한 다음에는 그 진로 현황이 매우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연구 분야임에 따라서 진로의 방향성도 다양하고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우수 대학의 진학, 그리고 출연연 및 대형 제약회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기관, 신약개발 관련 기업, 또 스타트업 등에 대한 취업이 가능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단백질 구조생물학 세부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공에서는 단백질학과 구조생물학을 기반으로 해서 단백질로 대표되는 이런 단백질의 구조하고 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첨단 생물학 분석 기술을 습득하고 동 분야의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나 NMR 스펙트로스코피 등 첨단 분석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단백질의 3차 구조 및 기능을 증명하고, 또한 구조 기반 신약 개발 및 더 나아가서 이제 감염병의 진단 백신 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단백질 분석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을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럴 바이올로지뿐만 아니라 나노포스 바이오 센싱 등 이런 BT, NT, IT의 이런 융합 기반의 차세대 바이오 분석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을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동 분야에서의 연구 실적으로서는 구조생물학 기반으로 해서 돌연변이 DNA, 독구, 단백질 효소 기능을 증명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네이처 케미컬 바이올로지에 발표된 바가 있고요. 또한 새로운 나노포 시퀀서라고 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나노포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발굴 또는 바이러스 진단 기술을 개발한 연구 성과들이 최근에 발표되기도 했었고, 또한 원헬스 기반으로서 바이러스 감염병 검출 및 제어 기술을 기술 이전하는 성과들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전공의 사회 적용 분야로서는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빅데이터를 연계해서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등의 이런 연구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시대로 선도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겠고, 또한 최근에 코로나19와 같이 급격하게
급부상하고 있는 이런 국가 사회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백신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렸던 단백질 신약이라든지 항체 신약들이 이런 첨단 바이오 신약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미래의 바이오 신약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데 유망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술 자체가 장래에 매우 유망한 비전이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진로 현황을 보면 최근에 바이오 시밀러와 같은 분야의 회사 대기업이나 이런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특히 단백질 정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로 되는데, 이런 동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서 제약기업이나 바이오 벤처 등의 산업계를 취업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정부 지원용과 대학의 진로를 개척하고 있는 졸업생들도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생명정보학 분야는 생명정보학 세부전공의 주임 교수님이신 추인선 교수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립스쿨 설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생명과학 전공 중에서 생명정보학의 주임 교수를 담당하고 있는 추인선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지금 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알듯이 생명정보학은 여러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개의 전공이 소개됐지만 기능유전자학이나 단백질 구조 정보학, 생물학 쪽에 이미 사실은 생명정보학을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크게 유전체 정보를 포함한 중심으로 한 오믹스 데이터 등 바이오 데이터를 다루는, 특히 이제 요즘은 사이즈가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규모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바이오 분야의 빅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고 연구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형태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크게는 대용량 유전 정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실적들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이게 인간 질병, 그 중에서도 암이라든지 아주 난치성 질환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게 수행되고 있고, 거기에 유전체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용량 암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거나,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면서 특히 특히 인간 개인 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떤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거나 결국 궁극적으로 거기에 신약 개발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이런 생물 정보학, 바이오인포메틱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하고 있고 배우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즘 임상 분야에서 이런 생명정보학의 수요가 아주 매우 커져서 그런 쪽 정보하고 융합해서 다루는 이런 연구가 아주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잘 아시다시피 노령화 시대라든지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아주 핵심적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저희의 많은 교수님들이나 또 US 학생들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도 이런 바이오 빅데이터에 적용해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그런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런 연구도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공은 사실은 특정 지어서 이렇다 할 분야가 아니고 전반적인 분야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주 장래에 희망이 좋은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특히 이제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임상적인 거라든지 진단이라든지 또는 치료제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분야에 저희 바이오복스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거고, 당연히 이 부분은 의료뿐만 아니고 농축산업이라든지 또는 법의학 아주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한 20년 정도 졸업했는데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라든지 진단기업,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 또는 외국의 포스닥이라든지 아주
진로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서 시간을 투자하시면은 그 이후에 좋은 성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생체 분자과학 세부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공은 보시는 유전병이나 암과 같은 이런 악성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진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분자생물학 생화학의 기초에서 유전자 교정, 항암 물질 연구 등 생차 분자들 간의 유기적이고 상호적인 관계 해석을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전자 가위 기술, 천연물 유래 치료제 개발 기술, 또 항암 물질 개발 기술, 퇴행성 뇌질환 치료 기술 등을 포함을 하게 되어 있고요. 관련된 교육 과목은 다음과 같이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 성과를 보시면 기존 대비해서 높은 효율성과 정확성을 보유한 크리스퍼 기반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해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소포체의 항상성에 대한 기초적인 기전 연구를 수행을 해서 몰레큘러 셀에 발표한 성과라든지, 아니면 자생식물로부터 유래한 천연물로부터 천식 치료제를 개발해서 현재 미국의 임상 2A를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DYRK1A라고 하는 카이네이즈 타겟을 대상으로 한 퇴행성 뇌질환, 특히 치매 치료제를 개발해서 기술 이전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적용 분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런 중요한 난치질환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이오마커라든지 이런 기전 연구 등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또한 유전자 교정 기술, 또 천연물 또는 저분자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 내용 자체가 신약 개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장래 유망성은 최근에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분야인 유전자 교정 기술은 굉장히 장래가 유망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저분자 신약이나 이런 천연물 유래의 신약 개발은 굉장히 새로운 연구 영역에 대한 도전 경험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로는 대학 교수, 출연학, 또 바이오 벤처기업, 창업자, 연구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졸업생들이 진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명과학 전공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고요. 다음으로는 생명과학 전공 책임 교수님이신 권원석 교수님께서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전공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전공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 전공은 생명과학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는 부분을 학습하는 전공이 되겠습니다. 4개 세부 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 현상을 시스템 차원에서 해석하고 합성 생물학을 기초적으로 재설계하는 시스템 생명공학, 그리고 BT, NT, IT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학 학문인 나노바이오 공학, 그리고 이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한 생물학적 솔루션을 공부하는 환경바이오 공학,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의 산업적 응용을 학습하는 생물 공정공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세부 전공에 대한 소개는 관련 교수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립스풀 생명과학 나노바이오 공학의 임경입니다. 저희 전공 분야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노바이오 공학은 BT, NT, IT 등 다양한 기술의 상호 간의 융합을 통하여 나노바이오 소재, 나노 생체 분석, 바이오센서, 칩, 나노메디슨 등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노생물학, 나노소재학, 바이오센서 공학, 나노메디슨, 나노바이오 분석을 교육하고, 이를 통하여 실험 실습을 함께 병행하여 우수한 바이오 융합형 연구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나노바이오 공학에서 다양한 연구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 키트 또는 나노 소재를 기반으로 한 생체 내 독성 평가 기술, 그리고 바이러스 검출 기술, 그리고 DNA 기반 램 메모리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나노 소재를 기반한 생체 내 이미징 기술 개발 또한 연구하였고 관련 결과를 다양한 SCI급 논문에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나노바이오 공학의 전공을 통하여 이 해당 분야는 바이오 기술, 정보 기술, 인지 기술, 에너지 환경 기술 등 대부분 모든 산업 분야의 이론적, 기술적인 기반 기술을 제공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나노바이오 융합 기술을 통하여 다양한 신기술 창출과 신산업 업종의 그 장래성이 매우 높은 기술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감염성 질병의 유행에 따른 조기 진단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만큼 저희 전공 또한 장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나노바이오 공학에 진학을 하시면 대학교, 국공립연구소, 기업체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진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물공정공학과의 김연구입니다. 오늘 주임 교수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앞서 얘기해 주신 이제 기초 쪽에서 개발된 의약품이나 아니면 물질을 좀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지를 이제 고민하는 과이고요. 저희 과는 이제 과 이름 그대로 저희는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 그런 학문을 배우는 과입니다. 저희는 이제 생명과학 기술의 산업화에 관련된 연구 역량을 습득을 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는 크게 이제 바이오화학 공정 연구 분야, 바이오 의학 공정 연구 분야 크게 두 가지 나누고 있고, 바이오화학 소재 분야는 주로 산업용 미생물 균주 및 발효 공정 개발, 산업 공정을 위한 대량 생산 공정 개발. 이 아래 그림처럼 이런 큰 공장에서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쓸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학 분야는 산업용 동물세포주라고 알려진 초셀이나 핵셀을 가지고 이제 배양 공정 개발, 그리고 치료용 항체나 신규 항체들을 저희가 얼마나 빨리 생산해서 분리하는지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3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논문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논문을 쓰는 것도 주 목적이 되지만 주로 이렇게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기업에 필요한 필요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최근 3년에 있던 한 4가지 일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균주 개량을 통해서 미생물 공정을 이용한 인조고무, 이소플렌 대량 생산, 미소도 비슷한 유형으로 플라스틱 원료 대량 생산과 같이 그런 이제 기업과 연계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이제 아래쪽 이제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무혈청 부형, 동물세포 배양 기반, 항체 생산 기술 이전, 동물의약품 생산 기술 이전과 같이 의약품 쪽에서도 저희가 공정을 개발해서 기업에 이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또와 같이 이제 사회 적용 분야는 저희는 주로 이제 공정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 화학 쪽 생산하는 쪽, 아니면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쪽에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졸업생들이 이런 분야의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래 유망성은 미생물이든 동물세포든 계속 이제 기업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배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분야에서 점점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로 현황은 아래 보신 바와 같이 CJ 대상과 같은 이제 바이오 소재 기업, 그다음 바이오 벤처 기업, 그다음에 동물의약품이나 항체의약품 생산하는 기업에 주로 취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가 생긴 이후로 내국인 8명, 외국인 5명을 했고, 외국인 8명 중에 4명은 대기업에 간 친구도 있고, 석사 졸업하고 벤처에 가서 연구를 계속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시스템 생명공학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생명공학은 생체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의 구조 기능, 상호작용 등을 시스템 차원에서 분석하고 규명하는 그런 연구, 그리고 이것들을 유전자나 단백질 대사원료 등 차원에서 부품화, 표준화, 모듈화해서 합성생물학적으로 대설계해서 연구하는 그런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요소나 유전체 기능에 대한 지식과 합성생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첨단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고 있는 연구 내용은 연구 성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유전자 회로나 바이오 센서, 이런 합성생물학 기술, 유전체 편집 기술, 단백질 집적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바이러스 백신, 중간염 줄기세포, 그리고 이 병원균과 그 호스트의 상호작용,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적용 분야는 바이오 소재나 바이오 헬스, 응급학 기술 분야에 이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그 시스템 생명공학 전공자들은 이런 생명공학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그 역할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고, 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실무 능력을 겸비한 연구자를
연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로는 다양한 타겟 제품을 목표로 하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과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원들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경 바이오 공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 바이오 공학은 글로벌 환경 이슈를 해결하는 동시에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식품, 화장품 소재를 생산하는 산업적 원천 기술 습득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구 온난화, 플라스틱, 미세먼지, 녹조, 적조, 환경 오염, 사막화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저희 크립스쿨에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 환경 생명 공학으로 여기는 주로 고구마를 중심으로 해서 사막화 지역의 조건 분리 지역 등에 적합한 산업용 식물을 개발하고 필요한 실용화 연구를 개발하고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조류 생명 공학에서는 녹조 적조 네트워크를 분석을 통해 생물 정화, 미세조류 유전체 분석 및 대량 배양을 통해서 유효물질 생산 이 연구를 하고 있고, 미생물 자원화 및 생물 정화 분야에 있어서는 미생물 다양성, 유해 화합물의 생물학적 분해, 오염 지역 및 수역의 생물학적 무해화 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실적은 크게 두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면은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플랑크톤을 개발했습니다. 성질 전화를 통해서 플라스틱 분해 요소를 발현하여 PET를 분해할 수 있는 녹색 미세조를 최초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서 푸드웹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미세조류에서부터 플라스틱 연쇄 오염이라든가 생물 농축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활용 기능성 소재에 대해서는 DK 바이오라고 하는 연구소 기업을 설립을 했고, 포토 바이오박스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기계를 개발해서 상용화해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미세조류 유래 탈모 개선 소재를 기술 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 적용 분야를 보시면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 녹조 적조 제어, 미세 플라스틱 분해 등의 사회 현안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래 유망성을 보면은 파리 기후 협정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라든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으로 앞으로 친환경 산업 및 탄소 자원화 분야에서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인력 요구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세 플라스틱의 해양 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 녹조 적조 문제 등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런 생물학적 처리, 제어 기술에 관한 연구 인력에 대한 요구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로형을 보시면은 생태라든가 환경 관련한 국공립연구소에 많이 취업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바이오매스,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산업계, 특히 식품, 화장품 대기업이라든가 화학소재 대기업, 제약회사 등에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졸업생 특강 시간입니다. 앞서 입학 설명회 졸업생 현황에서 소개된 박광현 박사님은 2015년 후기 크립스쿨 졸업 후 2020년 12월자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박광현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UST 크립스쿨 졸업생 박광희입니다. 저는 UST 크립스쿨 졸업한 후에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질환 표적구조 연구센터에서 선임 연구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UAT 생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 9월 달에 생물분석과학 전공 통합과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입학 전에는 생명연의 단백질 구조 실험실에서 6개월간의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약 개발 세미나를 듣게 되면서 단백질 구조 분석을 전공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학위 과정 중에는 3개의 구조를 해명하여서 각각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은 2013년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학위 논문으로는 유전자 편집 단백질이라는 그 당시 핫토픽을 선정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학위 논문 작성 후 2015년 8월 달에 졸업 후 박사학 연구원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UST 생활은 크게 실험과 수업, 논문 작성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입학하시게 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적인 상주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은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험실에서 보내셔야 됩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코스웍의 일환으로 생명연 안에서는 5명에서 10명가량의 소규모 수업이 있으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UST 본부나 근처에 있는 카이스트나 충남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신 후 학점을 인정받는 코스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위 과정 동안 좋은 결과를 내신다면 해외학회 초청을 받아서 발표하실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저 또한 슬로바키아에서 초청을 받아서 발표한 적이 있으며 모든 과정은 UST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학생연구원으로서 생명연구원에서 진행되는 많은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특히 학위 과정 동안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를 하였으며 그 과정의 일환으로 인도에 한 달 동안 파견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졸업생으로서 느끼는 UST 크립스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다양하고 최신의 연구 장비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국내의 어떤 기관과 대학원과 비견해도 좋은 시선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여러분의 연구의 결과를 더욱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UST는 안정적인 재원과 사대보, 풍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롯이 연구에만 학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연구원으로서 국가적 연구과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박사님들 간의 연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며 그 연구 인적 네트워크는 여러분의 학위 과정과 또 학위 과정 후 진로 과정에 있어서 많은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이곳은 일하는 곳이고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원의 캠퍼스의 낭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이곳은 결과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무와 실험에 치우쳐진 코스웍이 많은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UST 본부 측에서도 많은 개선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계로 나가시거나 일반 산업계로 나가신다면 아직까지는 다소 낮은 인지도로 여러분이 졸업하신 학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상황이 맞이하시기도 될 것입니다. 저는 학위 과정 동안 배워왔던 단백질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는 인공단백질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단백질 디자인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단백질을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서 바이오 신합, 신소재, 산업용 효소로 이용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도전적이며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는 제가 학위 중에 배워왔던 단백질 구조 분석을 해왔던 모든 단계들이 현재 연구에 있어서 많은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곳에 오신다면 많은 기술적인 배움들 또한 연구에 대한 통찰력들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 생활은 UST 학위 생활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연구 개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그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 개발에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싶고 미리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UST 크립스쿨 또한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부를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학부를 졸업한 후에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국내 대학원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기관도 있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석사를 마치고 나서 박사를 마치고 나서도 지금 하시는 고민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학위 과정 그 자체가 여러분의 진로를 보장해주지 않으며 선택해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연구원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더욱더 구체화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발견해 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실을 얻는 것보다 새로운 사실을 생각해내는 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UST는 물적으로나 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었고 이곳에 계신 박사님들한테 많은 서포트를 받으면서 제가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구에 관심 있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있어서 연구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되신다면 이곳에 오셔서 생각하시면서 연구 개발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크립스쿨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입학 설명회 신청 시 사전에 접수받은 내용들을 추려 정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크립스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런 입학 설명회 이전에 사전에 질의받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 자료에 보시면 답변이 나와 있고 현장에서 답변이 필요한 현장에서 방금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대학생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추가적인 질문이 현장에서 있으시면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표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 파트는 영어 성적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영어 성적 첫 번째 질문은 어학 성적은 원서 접수 시 반드시 제출인지 아니면 합격자 발표 전까지 따로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합격자 발표 전까지 제출은 불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UST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스펙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최근 3년간 합격자 평균 영어 성적은 토익 기준으로 약 830점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점수는 최소 기준은 730점이니까 그 730점 이상이면 일단 서류 전형에서는 합격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은 입학하기 위해서 영어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공인 영어 성적 이외에도 영어로 면접을 보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영어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외국인 전형이 경우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흔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입학 전형위원회, 면접위원회의 제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흔한 면접은 영어 면접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자격 요건 및 어학 성적의 기준은 보시는 자료로 대신이 될 것 같고 토익 기준으로 해서 730점이 최소 서류 전형상에서 합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도 같은 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입생 선발 과정에 관련된 질문을 집중을 해주시면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인턴 근무 중인데 다른 실험실로 학위 과정을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희망하는 실험실로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석사 과정에서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나중에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는데요. 석사 학위 과정 중에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전환은 어렵고요. 다만 박사 학위 취득을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석사를 졸업하신 이후에 다시 신입생 선발에 새로 박사 과정으로 재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남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지, 또 UST 입학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여야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권호수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고, 예, 뒤에도 아마 유사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학업 성적, 영어 성적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준비하셔야 되고, 또 대학원 진학을 위한 거니까 본인이 구체적으로 왜 그 전공을 공부를 하고자 하는지 그런 계획이나 의지, 그리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역량 이런 것들을 서류나 면접 전형을 통해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석사생은 많이 안 뽑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답변으로는 1년간 선발이 가능한 석사 전형 TO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석사는 비교적 박사나 통합 과정 선발 인원에 비해서는 비율이 낮은 편에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TO에 대한 부분은 각 전형 공고 시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스쿨 전공 분야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효능 평가 및 기전 연구를 할 수 있는 랩실을 하셨는데
신약 물질에 대한 생체 효능 검증, 작용 기전에 대한 연구는 기능 유전체학 전공과 생체 분자과학 세부 전공 등 여러 연구실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실별로 진행되는 연구 내용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UST 또는 생명연의 홈페이지를 직접적으로 참조를 해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관심 연구실과 그 연구실의 논문은 어디서 보는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은 지금 발표 자료에 있으신 생명과학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셔가지고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도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논문을 보시고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의약품에 관심이 많아서 화학공학과를 진학했는데 화공 분야에서도 의학 쪽으로 가는 게 가능한지 하셨는데요. 화공 분야에서도 의학 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고요. 다만 의학 분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을 조금 이수를 더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해당 분야의 랩실에서 경험을 쌓는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노력을 하시면 좀 더 분야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역량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타 전공자의 입학 및 연구 활동이 가능한지도 지금 말씀드린 답변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이한 경우는 커리큘럼 상에 필요한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을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데 충분한 나름대로의 커리큘럼 상의 교과목을 듣는 노력이 따로 수반이 될 경우는 가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쉬운 전과는 아니기 때문에 전과의 경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생 지원 및 복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입학 후에 타 지역 학생의 기숙사는 별도로 존재하나요 하셨는데 크립스쿨 기숙사 대전 지역, 또 정읍, 오창 지역 더 전부 가능하고요. 또는 USTA 기숙사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참조해 주시고 다만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전 거주자는 예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인턴 연구실 생활비 지원이 되는지, 석사생도 생활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UST 연구 인턴십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의 활동비를 UST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부생이든 석사생이든 동일하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업 및 학위 과정에 대한 사전 질의 내용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학 후에 수업과 학생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해 주셨는데요. UST 재학생의 경우에 주 40시간, 이 안에는 근로시간 25시간, 학업시간 15시간이 포함이 되는데요. 40시간 동안 연수 수련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기 기준으로 평균 12학점 정도를 수강을 하게 되는데 일반 강의, 전공 강의, 현장 연구, 세미나 등을 수강 신청을 해서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체적인 입학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는데 지원서 제출, 서류 심사, 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 입학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는 대학원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크립스쿨의 이런 과정들의 학위 수요 절차가 다음과 같이 발표 자료를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신입생 수학 계획을 먼저 입학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해서 제출을 하시고 결제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종합시험, 학위 청구 논문 심사, 졸업 논문 발표의 순서가 되고요. 박사과정이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박사과정 자격시험이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발표 자료의 내용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입학 시에 수업은 모두 영어 수업인지 문의하셨는데요. 또는 이제 강의 주관 교수가 강의 개설할 때 공문으로 개설을 했는지 영문으로 개설을 했는지를 선택해서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되는데 모두 영어 수업인 건 아니고 국문 수업이 다수가 존재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시 고려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부생 때 준비해야 할 것들 또는 입학 시 중요한 사항, 영어 성적이나 학부 성적으로 문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앞서 권원석 교수님께서 이미 답변을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영어 성적이나 학부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랩실에서의 어떤 경험들이라든지 또는 뭐 본인이 학부 생활에서의 어떤 랩실이든 아니면 본인이 UST 인턴십 같은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그 인턴 경험들도 본인들이 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부생 때 미리 인턴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 랩실에서 미리 연구에 대한 경험을 직접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입학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관심 있는 연구실 지도교수님에게 사전 컨택이 필요한지는 문의하셨는데요. 사전 컨택은 필수는 아니고 저희가 합격이 된 이후에 지도교수 매칭을 통해서 정하실 수가 있는데 본인이 진학을 희망하는 지도교수님이 있으시다면 사전 컨택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원 네 번째 질문은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자격증이 또는 스펙이 있는지 문의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영어 성적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인 거고요. 그 이외에 뭐 자격증이나 스펙이 있다면 면접 전형일 때 소개를 해주시면 되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학 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권호석 교수님께서 예, 아까 그래서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역량 그거는 이제 학업 성적이나 영어 성적 그리고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의지 또 그걸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외에도 전공 면접을 통해서 기초 지식이라든지 향후 진로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의지도 파악을 하게 되니까 두루두루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섯 번째 학부 상관없이 어떤 공통적인 인재상을 원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앞선 질문과 같은 내용에서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스펙보다도 향후에 UST에 진학을 하셔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또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가 출연연으로서 이런 국가 사회적인 현안 해결이라든지 또는 이런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본인이 연구를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의지도 있으시면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생활비 지원금과 등록금은 교수님마다 다른 건가요?라고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학교 자체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랩실마다 약간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랩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석사과정의 경우는 거의 등록금 지원 포함해서 132만 원에서 138만 원의 연수 장려금이 등록금과 별도로 지원이 되고요.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176에서 208만 원 사이니까 이 정도 레인지 안에서는 차이는 약간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것은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졸업에 대한 사전 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문의하셨는데요. 평균 졸업 시기는 석사 2.45년, 박사 4.68년, 통합은 6.2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별로 차이는 그 밑에 발표 자료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사항은 박사 수료 취득 학점 인정이나 졸업 연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총 이수 학점은 32학점, 재학 연한은 석사는 4년, 박사는 6년, 통합은 8년까지고 심의를 통해서 최대 1년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음 졸업에 대한 질문 세 번째로는 졸업 이후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정부 출연연을 비롯해서 기업, 대학, 공공기관 취업이 이루어지고 네 번째 질문은 졸업 이후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또는 한국화학연구원 취업자가 많은지 문의하셨는데 출연연 비율 중에서 과반수가 한국연의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졸업장에 학교가 어떻게 나오는지 묻으셨는데 학위기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스쿨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서 첫 번째 질문은 UST 크립스코의 장점을 문의를 주셨는데요. 타 대학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학석 교수님 있으십니까?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은 생명과학 분야의 유일한 정치적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계 캠퍼스가 있지만은 또 다양한 이 생명과학 관련된 분야의 연구실들이 소재하면서 일반적인 USD 대학원들처럼 현장 연구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가 현안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지난해 이 코로나 사태 등 그런 데 관련된 그런 현안에 관련된 연구도 직접 참여하거나 수행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다른 일반 대학원처럼 입학 몇 개월 전에 교수님 연구실에 개척을 하고 입학을 하나요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보통 입학이 결정된 약 1개월, 입학이 결정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에 지도교수 선정 절차가 따로 진행이 돼서 지도교수 매칭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교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절차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질문은 전년도 경쟁률은 2.1대 1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국책사업 참여 또는 실전 연구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원에 비해서 코스웍과 교수님의 지도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글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이제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실험실별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보면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실전 연구가 본인의 학위 연구랑 학위 공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국가 실현연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대형 국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일 자체가 본인의 학위 논문과 연계가 되는 연구를 통해서 실전적인 연구를 공부할 수 있다면 또 장점으로 보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코스웍이 현장 중심의 저희가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서 타 대학과 좀 차별화된 점도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또 원하시면 주변에 있는 대학들의 코스웍들도 같이 학점 교류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을 하시고 장점은 더 살리시고 단점은 또 보완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학원에 도전하시기에 늦은 나이라서 걱정되는데 늦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문의 주셨는데요. 저희 연구원에 지금 UST를 마치시고 현재 UST 교원으로 활동 중이신 분도 상당히 늦은 나이에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면접 전형 시에는 나이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크립스쿨 TO가 네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일단은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단 전부 드렸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온라인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몇 가지 질문에서 커리큘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했었는데 아까 질문 중에 제가 답변을 충분하게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크립스쿨의 장점 중에 추가로 들라고 하면은 크립스쿨에서 운영되는 교과 과정이 굉장히 정예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타 캠퍼스, 타 스쿨에 비해서 인식 전에부터 교과 과정을 정예화했고 그리고 생명과학이든 생명공학 전공이든 상관없이 과목들을 들을 수 있고 타 교수강도 물론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아까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만 타 캠퍼스나 타 스쿨에 비해서 학생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온라인상에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지금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답변, 질의가 첫 번째로서는 생명과학 분야의 4개의 세부전공의 대학원생들이 협력이 원활하게 일어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연구실 간에 또는 연구 부서 간에 다양한 협력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랩실에 계셔도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마 랩의 사정이나 연구 분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기 세미나를 교과목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통합된 정기 세미나 교과목을 이수를 하실 때는 4개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초청 연사를 모두 다른 대학원의 대학원생들과 함께 같이 세미나를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분야의 대학원생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주가 되었는데 생명과학의 인공지능이 치료를 위한 유전차 빅데이터를 모으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생명정보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보를 모으는 거하고 일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바이오 빅데이터는 수집하고 있습니다. 생성된 경우에는 바로 또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거는 이제 워낙 사이즈가 큰 정보량이라서 사실은 이걸 일일이 다 연구자랑 또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다른 문제니까 그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자 하는 게 트렌드이고 테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지노믹스라든지 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약 개발 회사들에서도 이미 이런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은 개발하는 건 아니고 이미 다양한 형태로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술을 가져와서 바이오 빅데이터에 적용해서 새로운 바이오마커나 또는 본격적으로 신약 보물질 개발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세포 생물학 및 유기화학은 유전공학을 위한 기초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일부는 기초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서로 다른 분야 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서 또 시너지를 발휘해야 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포 생물학은 주로 기전에 대한 연구들을 그동안 많이 수행을 함으로써 또 세포 생물학, 그다음에 동물 모델 이런 실험들을 연계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유기화학은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약물을 합성하거나 의약화학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분야로서 유전공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연구 분야로서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학 분야, 그다음에 연구 분야로 취직할 때 불리함이 없는지, 낮은 인지도로 인해서 취업이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준비에 대한 수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공학 분야에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학 분야에서 연구 분야로 취업이 어렵지 않은가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USD 과정 중에서 본인이 어떤 분야에 인볼브해서 얼마만큼의 트레이닝을 받고 준비가 됐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낮은 인지도 때문에라는 저 부분은 우리가 통상 USD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얘기할 때는 입학생을 모집할 때 일반 학부 재학생들의 사이에 인지도가 낮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부분도 점차 개선이 되고 있지만은 졸업생들, USD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체나 연구기관 등에서 USD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는 게 이제 취업률이고 또 실제 졸업하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직장들을 골라서 취업을 하는 거 볼 때 그 부분에서 졸업생들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높고 또한 그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에서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USD 생활과 연구 생활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 부분은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USD 학생은
연구원이자 학생이라는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책무와 권리도 같이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근로계약 등을 통해서 보장되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임무를 담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생활이 두 가지 연구에 참여하면서 일정 부분에 기여도 해야 되고 학생으로서 본인의 학업이나 연구 성취도 달성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입학 지원 시에 PPT 발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지 합니다. 이해해 주시는데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학부 생활 관련해 가지고 자기 소개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랩실 경험이 있다 그러면 랩실 경험이나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발표를 해주실 수도 있고 또 학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과 또는 연구실에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입학 계획을 PPT 발표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생명과학 분야의 단백질 구조 생물학 연구실에서는 단백질 구조와 바이러스를 연관시켜 연구를 하는 것인지요. 한다면 어떤 장점을 가질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학부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바이러스 진단을 하든 치료제를 개발하든 이 바이러스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19의 경우에도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프로틴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치료제나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구조기반 신약 개발이라는 분야가 다른 신약 개발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인사이트를 가지고 약물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약물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학부 교과목으로는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구조 기반 신약 개발 또는 구조 생물학 또는 생화학 분야의 공부를 좀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을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등록금 지원금만 나와 있고 등록금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월 42만 원을 등록금을 지원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금액이 등록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대학원과 다르게 정해져 있는 연구를 따르기만 하는 연구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학생이 갖고 있는 연구 방향이나 주제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떠한 랩실에서 어떠한 지도 교수님과 연구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서 본인이 희망을 하는 지도 교수님이 있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연구 방향이나 주제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연구를 랩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도 교수님하고 먼저 상의가 되고 합의가 된다면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은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모두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의 주셨던 내용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스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UST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입학 상담, 전공 관련 문의 등 세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크립스쿨 교원 현황 및 연구 분야, UST 멘토 등의 정보는 신청자 대상으로 메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크립스쿨 입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